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서 꼭 잡아야 되는 것, 꼭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정지출이라고 합니다. 고정지출, 과연 그게 뭘까요? 고정지출은 쉽게 얘기하면 매달, 그렇죠. 반복되는 소비 비용을 고정지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매달 우리가 결제하는 넷플릭스 구독료, 매달 내는 보험료, 매달 빠져나가는 헬스장, 또 매달 빠져나가는 내 자취집 월세, 그리고 또 매달 나가는 어떤 통신비,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지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고정지출을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고정지출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고정 지출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쓸 수 있네 해가지고 돈을 마구잡이로 쓰게 될 건데, 가만히 내가 살펴봤을 때 고정 지출, 즉 매달 반복되는 소비가 40만 원이 꾸준히 빠져나간다 라고 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로운 돈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렇죠.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전체를 내가 자유롭게 막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내가 한 달에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원래는 한 달에 40만 원인데 뭐 20에서 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아니 또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이상으로 쓰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분별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도 이 고정 비용의 고정 지출의 비용을 알아야 내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 고정 지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데,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정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 지출이라는 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돈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줄일 수 있는데 줄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영화를 열심히 보겠다, 그리고 뭐 거기에 나오는 미드를 열심히 보겠다 해가지고 구독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OTT, 넷플릭스, 디즈니, 왓챠, 뭐 웨이브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심지어 넷플릭스 하나만 보면 아니라 넷플릭스랑 뭐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중복적으로 여러 개를 또 구독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보는 거는 뭐 넷플릭스밖에 이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잘 이용도 안 하는데 매달 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방치되는 것이 헬스장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끊어는 놨는데, 회원권은 끊어놨는데 매달 빠져나가는데 그걸 그냥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줄일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통장에서 지금 고정 지출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확인하고 줄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냥 방치하듯이 그렇게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사실 내가 월급이 적다, 통장이 텅장이다, 뭐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 알바비가 그대로 빠져나간다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변동 지출보다 고정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동 지출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번 달에 내가 빠싹 그냥 아껴가지고 뭐 5만 원을 절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그 달의 절약에 그쳐요. 왜?
그거는 반복되는 지출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동 지출. 그냥 그달그달의 상황에 따라서 지출할 수도 있고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고정 지출에서 어떤 부분을 절약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비용을 알뜰폰으로 바꿔서 원래 월 10만 원 내던 그런 통신비를 3만 원으로 이렇게 절약하게 됐다. 근데 이거는 그 달에만 7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게 아니라 4월, 5월, 6월, 7월, 8월 계속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 지출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정 지출 자체를 줄여 놓으면 그 효과가 매달 지속이 되니까 1년으로 치면은 곱하기 12배의 절약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고정 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의 고정 지출 구조가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구독료, 보험료, 할부 기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비로 월세로 관리비로 나간다. 그러면 월세가 너무 세다. 그러면 내가 너무 비싼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굳이 이렇게 비싸고 크고 목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 그런 반드시 그런 필요와 이유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알뜰폰 같은 거 잘 돼 있는데 내가 굳이 비싼 통신비를 통신 3사에서 낼 필요가 있는가? 조절할 수 있고요.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가? 뭐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뭐 전기권을 끊어가지고 더 아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구독료 같은 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끊을 거는 좀 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끊는다면 끊고 하는 부분들, 보험이 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들어있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 특히 요즘 렌탈 많이 하시잖아요. 이 렌탈이라는 게 당장에는 어떻게 싸게 가전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게 매달의 고정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전제품 렌탈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연 꼭 필요한 건가? 그냥 그렇게 최신 기기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당근에서 하나 저렴하게 구입해서 그것을 차분하게 추가 지출 없이 쓰는 거는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지 않는 헬스장 끊어놓고, 그리고 별로 흥미롭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돈을 끊고 있는 학원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재정비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내가 경제생활적으로 뭔가 대단한 막 큰 수학의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집착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내가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부터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서 무슨 뭐 내가 큰 돈을 벌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보겠다, 한번 내 삶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뭐 책을 읽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